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기쁜 소식, 또 기쁜 뉴스가 나와서 여러분들께 공유하겠습니다. 전 세계 파워 엘리트들이 일독하고 탐독하는 언론이죠. 바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인데, 이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우리 한국의 K9 자주포를 만드는 한화 디펜스를 극찬하는 기사를 적었어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대 수혜자는 한화 디펜스다 라고 하면서 이 한화 디펜스의 연혁이라든지 만드는 무기 실적 이런 걸 어마어마하게 소개를 했는데, 그리고 앞으로 이 유럽을 그냥 석권할 수 있다 이렇게 기사를 썼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고, 그리고 미국의 최신 경공격 헬기가 파라 사업이죠. 그게 지금 벌써 시제품이 나왔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5가지 단신 알아보고 들어갑니다. 라파엘,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라파엘사가 신형 스텔스 공대지 순항미사일을 공개했는데 아주 멀리 가면서 무게도 가벼워요. 우리 FA-50 같은 이런 경형 전투기에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무기로부터 이탈리아가 망구스타, 망했죠. 그 이후에 조금 더 큰 AW249 공격 헬기를 이제 만들었다라는 기사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라파엘이 아이스 브레이커로 명명된 소형 장거리 스텔스 공대지 순항 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400kg에 불과한 미사일이 무려 300km 이상을 비행할 수 있고, 인공지능 교전 지원 프로그램을 적용해 적의 방공망을 자유자재로 유린할 수 있다는데, 중소형 전투기를 주력으로 운용하는 국가들에서 상당한 돌풍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세계 최대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RS-28 사르마스의 추가 발사 실험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올 연말 초도 양산분 전력화를 앞둔 실험이라는데, 15개의 다탄두 개별 목표 재도립체 탄착이나 아방가르드 극초음속 활공체 투발 가능성에 서방 정보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스페인 국방부가 그동안 루머만 난무하던 레오파르트 2A4 전차 우크라이나 공여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10대의 전차와 M113 장갑차 수십 대를 우크라이나에 이전한다고 밝혔는데, 독일 정부가 브레이크를 걸고 나서 외교적 마찰이 예상됩니다. 러시아가 루한스크 전선에서 대파된 상태로 버려진 M777 견인 곡사포를 놓여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문에 12만 달러를 주고 밀수한 세자르 자주포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M777도 가져가서 연구용으로 분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탈리아군의 A129 망구스타를 대체할 차세대 공격 헬기 AW249가 곧 시험 비행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5톤도 채 되지 않았던 망구스타보다 대폭 커져서 바이퍼 수준의 최대 이륙 중량, 즉 8톤 정도의 성능을 갖출 예정이라는데, 물량 확보에 실패해서 가격이 얼마나 치솟을지에 대한 우려가 벌써부터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스페인이 우크라이나에 레오파르트 2A4 전차 10대를 준다. 그리고 이제 수십 대의 M113 장갑차 준다. 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조금 외교적 마찰, 또 좀 애매한 상황, 이런 게 예상이 되는 게, 레오파르트 2A4는 냉전이 끝나고 나서 서독이 가지고 있던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량의 전차, 그걸 이제 독일이 됐죠. 이제 통일 독일이 됐으니까 독일이 이제는 옆에 폴란드가 생겼고 하다 보니까 이런 엄청나게 많은 전차가 필요 없죠. 그래서 스페인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 팔았습니다. 중고로 팔았어요. 그래서 스페인은 레오파르트 A4 전차를 독일로부터 사서 지금까지 쓰고 있다가 이제 상당 부분 치장했습니다. 그래서 80대 이상을 치장했어요. 그래서 스페인이 이번에 그 치장하고 있는 레오파르트 2A4 전차 중에서 10대를 우크라이나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독일은 잠깐 스톱, 누구 맘대로 이렇게 된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독일에게 감정이 안 좋죠.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딴지 브레이크를 거니까. 그래서 이 스페인은 이 군사 무기는 자기네들이 만든 게 아니라면 최초에 만든 그 나라가 최종 사용자에 대한 승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독일의 승인이 없으면 스페인이 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독일이 여기서 스톱을 걸면 독일도 전 세계로부터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것이고, 또 여기에서 또 우크라이나가 또 뭘 하냐. 아니, 주려면 많이 주지. 10대 그거 하면 다 우리 새로 교육받아야 되는데 10대 그거 가지고 도대체 뭐 하라는 거냐. 스페인 니들 거기 치장물자 80대 넘게 있잖아. 주려면 그거 다 줘. 한 개 기가배단을 다
그거로 꾸리게 열대 가지고 도대체 그거 가지고 다시 교육 훈련하고 군수체계 다시 만들고 그러면은 우리는 없는 것보다 더 못하다. 자, 이렇게 돼서 받으려는 우크라이나도 기분 나쁘고 스페인 아니 좀 생생되겠다는데 왜 이래 이러고 독일은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이런 애매한 상황이 됐다라는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첫 번째 뉴스입니다. 미 육군의 차세대 경공격 정찰 헬기로 시콜스키의 라이더 X와 경합 중인 벨의 360 인빅터스 시제기가 거의 완성되었으며 지상 실험을 거쳐 내년에 첫 비행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경공격 정찰 헬기지만 세계 최강 수준의 공격 헬기가 될 전망입니다. 미국의 헬기 명사 벨이 미 육군의 미래 공격 정찰 항공기 프로그램인 일명 파라 경쟁을 위해 개발 중인 차세대 공격 헬기 벨 360 인빅터스의 시제 1호가 9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며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벨이 현지 시각 7월 13일 밝혔습니다. 벨은 이날 발표한 몇 장의 사진과 영상을 통해 사실상 완성품에 가까운 수준으로 조립된 인빅터스의 시제 1호기 실물 기체를 처음으로 공개했는데요. 영상 속 기체는 온전한 기체 형상을 갖추고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까지 장착한 형태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인빅터스는 추정 중량 6톤 안팎의 소형 기체지만 성능은 어지간한 공격 헬기를 능가하는데요. 3000 샤프트 마력의 T901 엔진 1기와 586 샤프트 마력의 보조 엔진을 장착해 기존 헬기를 압도하는 시속 370km 이상의 고속 비행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레이더 피탐 면적 감소를 위해서 도입된 내부 무장창에는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4발씩의 헬파이어 또는 JAGM 미사일의 탑재가 가능한데요. 필요에 따라 ALE 드론 런처를 탑재해서 정찰과 공격, 전자전 수행 등을 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출 예정입니다. 미 육군은 내년부터 인빅터스와 경쟁 기종인 시콜스키의 라이더 X를 비교 평가해서 오는 2028년 기종을 선정하고 곧바로 양산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정찰 헬기부터 중대형 기동 헬기, 공격 헬기까지 회전익기의 세대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에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질 예정입니다. 자, 인빅터스 여기 날개에 아무것도 없죠. 내부 무장창에 헬파이어 미사일을 장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뭐 스텔스가 필요 없다 이러면 또 여기 무장 파일런을 달아서 외부에다가도 또 무장을 장착할 수가 있고요. 이게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기존의 뭐 헬기들 한 최대 속도 250, 260km 뭐 이 정도 되죠. 그런데 370km 기존 헬기의 최대 속도보다 한 100km 빠르고 순항 속도가 무려 시속 340km. 그러니까 아주 고속으로 순항속도라는 것은 가장 연비가 좋은 그 상태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아주 고속으로 고연비 비행을 할 수 있는 신개념이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의 경쟁 업체는 시콜스키. 근데 거긴 동축 반전으로 하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시제기 다 만들었으니까 지금부터 5년간 계속 미군에서 시험 평가를 해보고 어떻게 더 좋은지 평가를 해서 2028년에 선정해서 거기 이제 하나 다 몰아준다라는 건데 이런 그 헬기 사업에 우리 대한민국도 좀 파트너로 들어와라. 그래서 공동 개발비 좀 내고 생산 어떤 그 일정 부분 생산도 좀 하고 그렇게 하자라고 제안이 들어왔는데 우리 한국은 프랑스가 지금 갖다 버린 그 모델 가져와서 LAH 사업을 이제서야 하는데 프랑스가 아주 오래전에 만들었다가 이제 그 갖다 버린 그 퇴물 설계도 가져와서 국산 헬기라고 자랑하고 있는 카이 정말 한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런데 그 카이가 워낙 센 사람들이 사장에 가니까 국방부 장관보다 또 공군 참모총장보다 해군 참모총장보다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보다 훨씬 더 세죠. 그리고 육군 참모총장보다 더 세니까 원하면 됩니다. 카이는. 그러니까 뭐 굳이 돈 들여서 뭐 아주 성능 좋은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냥 뭐 싼 거 해가지고 비싸게 얼마나 비싼지는 모르겠지만 비싸게 여튼 이 참모총장들 까불래 엎어서 자 이렇게 뒤에서 협박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워낙 센 사람들이 사장으로 오니까 참 기가 찹니다. 카이 정말 한화 디펜스처럼 또 현대 로템처럼 LIG 넥스원처럼 스스로 연구개발하고 또 능동적으로 연구개발하는 이런 방산 업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카이, 대한민국 국방의 피를 더 이상 거머리처럼 빨지 말고 진짜 자유민주주의 기업으로, 시장경제의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화 디펜스 능동적으로 자기네들이 군에서 요구 안 해도 야 이거 세계시장에 내려면 이렇게 개조해야 되겠다 해서 만드는 모델 레드백 같은 거, 그러다 보니까 극찬의 기사가 세계 최고의 언론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대 수혜자는 미국과 유럽의 방산업체들이 아닌 대한민국의 한화 디펜스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기사가 무려 파이낸셜 타임즈에 실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국의 한화 디펜스에게 나토 방산 시장 진출의 기회를 제공했으며, 한화 디펜스는 유럽 각국의 군사비 지출 도미노와 급증하는 수요에 힘입어 나토의 메이저 공급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현지 시각 7월 11일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포병 장비와 장갑 촬영 전문 기업인 한화 디펜스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 폴란드에서 유럽 방산 시장 진출을 시작했다 라며, 이 회사는 폴란드는 물론 핀란드, 노르웨이, 터키, 에스토니아 등의 국가에 나토 표준의 K9 자주포 변형을 수출하는 기록을 세웠다 라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한국에서 7번째로 큰 대기업인 한화그룹의 자회사인 한화디펜스는 2015년 모 회사가 삼성그룹 방산업체인 삼성테크인을 인수하면서 글로벌 방산업체로 입지를 확장했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최근 유럽연합 산하 유럽방위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으로 비축 장비들이 고갈된 동유럽 회원국들에게 냉전 시절부터 운용해온 구형 장비를 신형 장비로 대체하는 것을 중요한 우선 단기 과제로 지정했다 라고 밝히며, 한화 디펜스가 이 과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매체는 한 서방 외교관을 인용해서 폴란드의 크랩 자주포가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우크라이나로 보내질 수는 없었을 것이다 라며, 과거 한국 정부는 모스크바나 베이징을 화나게 하는 것을 꺼렸지만 최근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담에서 드러난 것처럼 한국의 새 대통령은 세일즈 외교를 우선순위로 두고 방산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한화 디펜스에 주목한 이유는 어지간한 유럽 방산업체들을 압도하는 생산 능력과 탁월한 기술력 때문입니다. 유럽의 메이저 방산업체들을 보유하고 있는 서유럽 선진국가들의 무기 생산 능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다급하게 고성능 무기체계 공급처를 찾고 있는 동유럽의 수요를 서유럽이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탈냉전 이후 군수 산업이 크게 위축된 서유럽의 무기 생산 능력은 그야말로 바닥을 기고 있는데요. 프랑스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18문의 세자르 자주포를 기증하고 대체 물량 18문을 발주했지만 이 18문 납품에 최소 18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는 통보를 받았고, 독일 라인메탈은 그동안 꾸준히 생산 라인을 유지해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레오파르트2 A7 전차의 매월 최대 생산 가능 물량이 2대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화는 자체 생산을 통한 직수출 능력은 물론 폴란드 등 현지 파트너와의 협업으로 유럽 각국이 필요로 하는 각종 무기체계를 적시에 납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즈의 분석처럼 한화 디펜스의 유럽 시장 평정을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이 파이낸셜 타임즈는 세계에서 가장 유수의 언론, 파워 엘리트들이 일독하는 그런 언론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화 디펜스라는 이 회사가 아주 이 정도로 큰 기사를 적었으니까 그들에게 세계의 파워 엘리트들, 리더들에게 각인되는 효과가 생겼고, 예를 들어서 전 세계 지도자들이 한화 디펜스가 에스토니아에 자주포 팔고 노르웨이에 자주포 팔고 핀란드에 자주포 팔고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걸 다 소개해 주니까 근데 또 전 세계에서 삼성은 또 알겠죠. 삼성에게 방산 회사를 인수해 가지고 만든 회사구나 라는 또 이제 이런 인식, 다 정보 다 알게 되는 것이죠. 전 세계 리더를 하더라도 한화라는 회사를 모르는 리더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이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를 통해서
뭐 홍보가 엄청 된 거죠. 그러면서 이 기사의 내용이 중요한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그동안 이 동유럽 국가들이 나토가 되었는데 빨리 나토 표준 전차는 120mm 포탄, 또 포는 155mm 포탄, 뭐 또 총탄은 5.56mm 나토탄 이런 거로 바꿔라, 빨리 바꿔라 라고 하는데 아직도 AK-47, AK-74 이런 거 들고 5.45mm, 나토는 5.56mm인데 구경 안 맞는 총알 쓰고, 또 나토는 155mm 포탄인데 자기네들은 152mm 포탄 쓰고, 나토는 120mm 전차포탄인데 자기네들은 125mm 포탄, 전차포탄 쓰고, 이러니까 서로 간에 군수 지원이 안 되죠. 그래서 빨리 우리 나토 표준 탄약을 쓸 수 있는 무기체계로 바꿔라 라고 계속 압박을 하는데 안 했죠, 이때까지는. 왜? 아니 뭐 전쟁 뭐 하겠냐? 이런 거였는데, 아니 진짜로 전쟁을 하니까 그 전쟁을 통해서 지금 뭐 이 우크라이나 주변에 있는 이 과거 동구권 국가들,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루마니아 이런 나라들이 대거 우크라이나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구소련제 무기를 다 밀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텅 비었어요. 그릇이 비었어요. 채워 넣어야 되죠. 채워 넣는데 지금 러시아 하는 행태를 보니까 이게 급하죠, 마음이. 그러니까 빨리 채워 넣어야 돼요. 그러면 전차, 뭐 T-72 전차 가지고 있던 거 다 주죠. 뭐 포 다 주죠. 이러니까 전차, 장갑차, 자주포 이 3종 세트가 급속도로 빠르게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밝힌 바로는 프랑스의 경우에 세자르 자주포 18문 한 달에 한 문밖에 생산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8문 생산하는데 18개월 걸린다. 독일 세계 최고의 방산업체가 하는 그 라인메탈 전차 한 달에 2대. 그런데 한화 디펜스는 지금 뭐 이 인도에 K9 차체 350대 계약하고 이런 것들을 물량을 다 시기에 맞게 맞춰줘요. 기가 막히게 맞춰주죠. 또 이 탱크 만드는 회사인 우리 한국의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지금 물량이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50여 대의 K2 전차를 생산하죠. 라인메탈이 2배 이상입니다. 근데 더 생산해줘 하면 더 할 수 있죠, 여기는. 그래서 지금 이 서유럽 국가들은 프랑스다, 독일이다 전부 감군을 해서 자기네 자국군이 10만 명 수준으로 확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육군 해봐야 뭐 이 전차 여단 하나, 뭐 포병 대대 2개 겨우 이런 식이에요. 황당하죠, 우리 시각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뭐 자주포 2,000대, 전차 2,300대 이런데 거기는 전차 뭐 150대, 또 자주포 뭐 72대 뭐 이런 식으로 끝나니까 자기네들의 규모의 경제가 안 되니까 생산을 많이, 라인을 많이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갑자기 비어버린 이 그릇을 채우는 것은 지금 전 세계 생산 능력 따라주는 건 한화 디펜스 뿐이다 라고 지금 이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기사의 예상대로 우리 한화 디펜스가 K9 자주포, 그리고 AS-21 레드백 장갑차, 그리고 K-21 장갑차, K-808 차량용 장갑차 이런 것들 완전히 그냥 대박 터뜨리길 바라고, 또 같이 K2 전차 생산하는 로템도 대박 나기를 바랍니다. 또 천무 다련장 로켓 많이 팔기를 바랍니다.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